예전엔 저도 아침에 무슨 행동을 하든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년간 신장 노화를 연구하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30분 동안의 작은 선택 하나가 콩팥 나이를 10년도 아니고 20년이나 빠르게 늙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례를 통해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장 노화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 김세윤입니다. 대학에서 신장 기능학을 전공한 뒤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 분들의 콩팥 건강을 추적 관찰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신장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걸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특히 아침 시간대는 정말 중요합니다. 밤새 쉬고 있던 신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 콩팥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아침 첫 30분은 신장에게 가장 민감한 시간대예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아침 습관이 콩팥을 어떻게 지치게 하는지, 그리고 아주 간단한 변화로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기관이지만 올바른 관리로 충분히 젊게 유지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 70대 나이에도 40대의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50대인데도 이미 70대 수준으로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봤고요.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전 생각이 달라진 경험 있으신가요?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한 분이 떠오릅니다. 72세 박정희님이라는 분인데요. 오랜 기간 아침마다 습관처럼 뜨거운 김치찌개 국물을 꼭 한 국자 더 떠먹곤 했죠. 또 공복에 커피를 마셔야 정신이 든다며 아침 물은 거의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소변이 자주 거품처럼 보이기 시작하면서 불안해졌고 그때서야 아침 습관을 돌아보게 되셨습니다. 마음이 급해 보이던 그분께 저는 일단 아침 물 한 잔을 먼저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복잡한 변화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천천히 바꿔보자고 했거든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더니 정말 놀랍게도 일주일 정도 지나자 붓기가 줄고 오후 피로감이 가볍게 느껴진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작은 한 동작이 콩팥의 부담을 덜어준 것입니다. 신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이에요. 특히 아침에 받는 첫 번째 자극이 하루 종일 영향을 미치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아침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확인한 것은 신장 건강이 단순히 나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신장 나이가 20년씩 차이 날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침 시간대 습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을 빠르게 늙게 만드는 아침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신장 나이를 20년 늙게 만드는 아침 습관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흔한 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공복에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으시죠. 아침 첫 30분은 신장 혈류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밤새 쉬고 있던 혈관들이 다시 활동을 준비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때 카페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외 신장기능연구에서는 공복 카페인이 미세혈관의 수축을 유발해 혈류량이 약 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액이 갑자기 줄어드니까
콩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68세 박영수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진한 커피를 마시던 습관 때문에 최근 들어 소변량이 들쑥날쑥해져 불편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날은 소변이 너무 적게 나오고 어떤 날은 갑자기 많이 나와서 일정이 있을 때마다 걱정이 되셨대요. 커피는 반드시 가벼운 식사 후로 미루고 아침에는 물이나 허브차로 몸을 깨우는 편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섞이지 않은 음료라 해도 단맛이 강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인공 감미료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아침에 공복으로 바로 커피를 드시는 편인가요?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는 아침 수분 부족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호흡과 땀을 통해 약 500ml 정도의 수분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탈수 위험이 가장 큰 시간이에요. 신장은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어서 혈액 속 독소 농도가 높아집니다. 한국영양연구원 자료에서는 아침 수분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이 신장 결석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72세 정미정님은 아침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아 신장 주변이 묵직하게 느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아침 물 한 잔을 챙기기 시작한 뒤로는 그런 무거운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기상 직후 200에서 300ml 정도의 물을 먼저 마시고 하루 수분은 음식 포함 1.5에서 2리터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은 속을 자극할 수 있으니 미지근한 온도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해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첫 물 한 잔 챙기셨나요? 세 번째는 짠 국물로 시작하는 아침 식사입니다. 뜨끈한 국물은 한국인의 대표 아침 메뉴지만 나트륨은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특히 아침에는 혈중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신장이 이를 조절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하게 돼요. 국물 한 그릇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나트륨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영양학회의 발표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만 해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60%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김치나 젓갈까지 곁들이면 나트륨 과다 섭취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70세 이연수님은 아침마다 미역국과 젓갈을 함께 드시다가 부종과 갈증이 심해져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오후가 되면 다리가 붓고 저녁에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많이 마셔야 했는데 그러면 또 밤에 소변 때문에 잠을 깨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국물은 가능한 적게 먹고 재료 위주로 드시며 저염조리나 채소 육수를 활용해 간을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뜨거운 상태에서는 짠맛이 덜 느껴져 더 많이 먹기 쉬우니 식사 속도를 조금 늦춰가며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아침 국물량을 따로 신경 쓰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단식 또는 가공식품 중심의 아침 식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시간 공복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밤새 공복 상태가 지속된 상황에서 아침까지 굶으면 신장이 체내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노년층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질소, 노폐물이 증가하고 신장 기능 저하가 빨라진다는 연구가 다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하다고 가공식품으로 아침을 해결하는 것도 문제예요. 가공식품에는 인공 첨가물과 인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신장 세포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74세 최도윤님은 아침을 거른 뒤 가공식품으로 간단히 해결하는 날이 잦아지면서 쉽게 붓고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빵이나 과자로 아침을 대신하면 당분은 높지만 영양소는 부족해서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간다고 하시더군요. 복잡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삶은 채소 한 접시와 계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부담 없는 아침 식사가 됩니다. 초가공 식품은 인과 첨가물 함량이 높아 신장 세포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아침을 보통 어떤 방식으로 챙기시는 편인가요? 다섯 번째는 아침 약물 복용의 부작용입니다.
일부 약물과 보조 제품은 아침 공복에 섭취할 경우 신장 혈류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진통제나 일부 혈압약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분 없이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약품 안전 자료에서는 특정 성분이 신장 미세혈관을 수축시키고 수분 부족 시 손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약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복용 방법을 잘못하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69세 김수정님은 아침마다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드시다가 소변량 감소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별다른 통증이 없는데도 습관처럼 드시던 것이 문제였거든요. 약물을 끊고 나서는 소변량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시더군요. 약물은 반드시 충분한 수분과 함께 섭취하고 필요 여부를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과다 복용은 신장 부담을 높이므로 증상이 없는데도 습관처럼 먹는 일은 피해야 해요. 여러분은 아침 약물 복용 시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하고 계신가요? 이제 신장을 지키는 아침 실천법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아침 실천법을 완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첫 물 한 잔의 온도 조절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혈관 수축을 피하면서 신장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찬물을 마시면 갑작스런 온도 변화로 혈관이 수축되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는 체온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찬물은 위장 안정성도 떨어뜨릴 수 있어 아침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도 목과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기상 즉시 천천히 200ml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 리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어떤 온도의 물로 아침을 시작하시나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나트륨을 줄이는 조리법입니다. 허브와 채소 육수를 활용하면 짠맛 없이도 맛을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양파, 무, 다시마 같은 자연 재료로 우린 육수는 나트륨은 적으면서도 감칠맛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마늘이나 생강을 조금 넣으면 향도 좋아져서 간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국물을 다 먹는 습관은 나트륨을 크게 늘리므로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 맛이 좋아도 절반 정도만 드시고 나머지는 남기시는 편이 안전해요. 집에서 국물을 만들 때 소금 절반으로 시작해 간을 최소화해 보는 것부터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져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적응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저염 조리를 시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아침 식단의 자연식 비중을 늘리는 것입니다. 자연식 중심 식단은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인공 첨가물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방부제나 색소, 감미료 같은 화학 성분들은 모두 신장을 통해 걸러져야 하거든요. 이런 부담이 누적되면 신장 세포가 빨리 지치게 됩니다. 초가공 식품은 당과 인 함량이 높고 열량이 과도해 아침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빵이나 과자 같은 것으로 아침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과한 준비 없이도 삶은 계란 하나, 바나나 한 개, 데친 채소 한 접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런 식단이 오히려 하루 컨디션을 더 좋게 만들어줘요.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자연식을 가장 편하게 드실 수 있을까요? 네 번째는 카페인 섭취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위와 혈관을 동시에 자극하므로 식후 1시간 이후가 가장 안전합니다. 공복에 카페인이 들어오면 위산 분비가 늘어나면서 속 쓰림이 생길 수 있고 동시에 혈관 수축으로 신장 혈류도 감소하게 돼요. 속이 약한 분은 식후 바로 마셔도 부담될 수 있으니 천천히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보세요. 아침 커피가 꼭 필요하다면 곡물빵이나 바나나처럼 가벼운 음식을 먼저 드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도 보호하고 카페인의 급격한 흡수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커피를 보통 언제 드시는 편인가요?
다섯 번째는 약물 복용 시 수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분은 약물이 신장을 지나갈 때 생기는 부담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약물 성분이 신장 세포에 직접 닿지 않고 희석된 상태로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갈증이 없다고 물을 안 마시는 것은 특히 아침에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아도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약물 복용 전후로 최소 150ml의 물을 함께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 물 한 모금, 약과 함께 물 먹고 나서 또 한 모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약물 복용할 때 물을 충분히 챙기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아침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장은 생체 리듬에 따라 활동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 중요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아침을 드시면 신장도 그에 맞춰 준비할 수 있어서 부담이 덜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신장의 혈류 패턴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주말에도 가능한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아침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잠을 주무셨어도 아침 물 한 잔 정도는 챙기시고 점심시간을 조금 앞당기는 식으로 조절해 보세요. 이런 작은 배려가 신장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아침에 받는 스트레스는 신장 혈관을 수축시켜 하루 종일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급하게 식사하거나 걱정이 많은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신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가능한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깊게 숨을 쉬면서 천천히 드세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아침 습관들이 사실은 신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행동들입니다. 공복 커피는 미세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아침 수분 부족은 노폐물 농도를 빠르게 높입니다. 짠 국물은 나트륨을 하루 첫 식사에서 몰아넣는 결과가 되고 단식이나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는 인공 첨가물 부담을 신장에 그대로 쌓이게 만들어요.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누적되면 신장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20년이나 빨리 늙을 수 있습니다. 70대인데도 50대처럼 쌩쌩한 콩팥을 가진 분들과 50대인데도 이미 기능 저하가 시작된 분들의 차이가 바로 이런 작은 습관에서 나온다는 걸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되었어요. 반대로 올바른 아침 습관으로 관리하면 신장 기능은 훨씬 안정되고 하루 피로감도 크게 줄어듭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고 짠 국물 대신 담백한 자연식으로 식사하고 커피는 식후로 미루고 약물은 충분한 수분과 함께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제가 직접 관찰한 사례들을 보면 이런 변화만으로도 몇 주 안에 붓기가 줄고 소변량이 안정되고 오후 피로감이 개선되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신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제가 신장을 연구하며 내린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 30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콩팥의 하루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밤새 쉬고 있던 신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 부담이 달라지거든요. 특히 수분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밤사이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신장은 농축된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과도하게 일해야 해요. 반대로 적절한 수분이 공급되면 신장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아침 첫 물 한 잔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침대 옆에 준비해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이 작은 한 단계만으로도 신장은 부담을 덜고 회복의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되기까지 며칠 걸릴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아침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신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몇 년 후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장을 지치게 하는 저녁 습관과 그 해결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습관만큼이나 중요한 저녁 관리법과 밤사이 신장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들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아침 첫 물 한 잔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와 닿으셨나요?